자, 이 의혹은 워낙 새로운 내용이어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승열 PD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숙명여대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이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거든요.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걸러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네,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이 대부분 김건희 씨 경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제 김건희 씨 경력의 출발점이 되었던 이 숙대 석사학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주목을 못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주제 자체가 서양화를 다룬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주제인데다가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그냥 돌렸을 경우에는 표절률이 10%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주목을 별로 안 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표절 검증 프로그램이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이거 믿을 만한 프로그램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은 얼마 전에 설민석 씨나 연예인 홍진영 씨 같은 경우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표절이 밝혀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숫자 자체가 결과는 아닌데요. 다만 이제 대다수의 대학들에서 석박사 논문을 제출할 때 자기 논문을 이 프로그램에 제출 전에 먼저 넣어서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제출하도록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와 저희가 보도한 42%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어떻게 검증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이 논문을 제출한 시기가 1999년 6월입니다. 99년이요. 예, 22년 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비교 대상이 선행 연구라고 할 만한 자료들이 컴퓨터용 파일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파일로 등재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한자가 섞여 있거나 혹은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씨체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제대로 비교를 못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손으로 치면서 이 프로그램에 넣어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값을 얻게 된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참고 문헌에 넣지 않은 4개의 자료를 추가로 발견을 했고, 그러니까 총 11개 비교 논문 중에서 4개는 저희가 직접 찾아서 넣은 자료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예, 맞습니다. 눈으로 따져보면서 찾은 건데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걸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은 표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일단은 42%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본 값인 거고요. 예. 이게 결과는 당연히 아니고 수치가 높아서 바로 표절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윤리 쪽 전문가분들, 대학 연구윤리협의회 교수들에게서 이제 자문을 받은 결과 미술계 전문가들에게도 이제 자문을 받았고요. 네. 이제 표절은 맞다는 진단을 받았고,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표절이 인정이 되려면 숙명여대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표절이라고 판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논문을 받고 학위를 준 곳에서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김건희 씨가 앞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사례하고 어떤가요? 다른 건가요? 그 논란이 되었던 김 씨 박사 논문의 주제는 미술 분야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김건희 씨의 경력 논란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이 석사 논문은 김건희 씨가 미술계로 진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이 숙명여대가 논문을 조사해서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경력 논란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열 PD였습니다.